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양영입니다. 오늘은 그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로 한 3주차로 들어섰죠. 한국도 마찬가지 3주차 정도인데요.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중간까지의 어떤 집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향후 점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점검 그리고 평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주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 시즌의 중간에 서 있는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는데요. 참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시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시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시다 그리고 페이스북 미국 주식의 미시다도 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이항영 제 이름 치면 나오니까 다양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좀 해주신 것이 저희 컨텐츠를 계속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미국 주식시장, 미국 S&P 500 기준을 보면 한 20%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다우지수도 한 25% 정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는 참고적으로 오늘은 한국 시간을 보면 1월 29일이 되겠고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미국 현지 시간을 보면 28일부터, 근데 1월 마지막 주, 1월 5주차의 시간인데요. S&P 500 기준을 보면 기업 중에 전체적으로 113개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슈퍼위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13개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거 대략 한 5분의 1 정도, 20% 약간 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늘 나오는 모든 실적은, 어디 기준이냐면, 톰슨 로이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톰슨 로이터입니다. 톰슨 로이터 기준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미 다른 분이 다 질문 다 주셨는데요. 도대체 어닝 컨센서스는 어떻게 집계하느냐, 누가 집계하냐는 것인데요. 어닝 컨센서스라는 것은 각 증권사의 레포트를 취합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제일 큰 거, 유명한 것은 톰슨 로이터랑 팩트셋 이런 쪽이 가장 유명한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즈 FN 가이드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와이즈 리포트라고 있었는데 그 두 개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디가 발표된 간에 FN 가이드가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는 집계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HTS, 대한민국 HTS 보시면 기업 개요 그런 컨센서스를 쭉 나누면 어디가 발표하든지 간에 똑같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두 군데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통칭 FN 가이드 아니면 와이스 FN인데 다 똑같아졌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오늘 보는 것은 톰슨 로이터 기준이다. 톰슨 로이터에서 집계한 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시는 거는 어버브, 매치, 빌로우입니다. 그래서 어버브는 기대 이상 나온 거가 되겠고요. 컨센서스. 매치는 맞춘 거, 빌로우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8개 중에 8개 정도는 일단 이익을 맞춘 겁니다. 첫 번째 보이는 건 어닝입니다. 지금 화면 어닝입니다. 어닝. 그리고 어닝에 미치지 못한 것이 20%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콘슈머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등등등 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쪽은 아직 발표가 없었으니까 이쪽은 몇 개 없었으니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 4분기는 이익의 78% 정도, 말 적게 놓으면 75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균을 좀 넘어섰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약간 넘게 이익의 평균을 맞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반대로요. 다음에 보이는 거는 매출인데요. revenue죠. 매출인데요. revenue는 60%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로우가 40이라서 매출은 요번에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못 쳤고 이거는 평균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에서
지난번에 대표적인 것이 인텔이죠. 인텔이 이익은 눈높이를 맞췄지만 매출은 못 맞추고 이 가이던스도 어닝 가이던스도 이익은 기대를 이상을 발표했지만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닝 쇼크, 실적 시즌을 하는 것은 이익만 갖고 주로 얘기합니다. 이익. 지금 60% 남짓이죠. 60% 남짓. 산업재가 좀 높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자로 나온 이제 캐터필러가 툭 빠졌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떨어질 겁니다. 여하튼 이런 정도가 6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매출은 기대 이상, 기대를 눈높이로 상당히 맞췄고요. 이익은요. 대신에 매출은 좀 못 맞춘 것이 이번 4분기 현재까지, 그러니까 중간 성적이다. 뭐 중간 성적이라는 것이 사실 중간도 아니죠. 5분의 1 정도인데 이번 주 하면 상당히 큰 것들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넷플릭스가 이미 발표했고 나머지는 다 이번 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직전까지의 중간 점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쪼개놓은 겁니다. 쪼개놓은 거. 그래서 과거 대비 지금까지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2018년 4분기에 지금 이익은 14.2%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1분기에는 11.7%였고요. 작년 4분기에는 20% 수준으로 계속 높아졌고, 2015년 8월에는 2019년 1월에는 이렇게 낮췄는데 이번에 또 낮춰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거부터 현재인데요. 현재인데 이건 이제 리포트 된 거고요. 이걸 리포트 된 거고 요거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온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전망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 주가만 보시는데 주가가 중요한 건지 아니라 이익이 중요한데 이게 떨어진 이익이 아니라 이익 전망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 전망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그 전망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제대로 투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사실 저는 한국도 미국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작년에부터 상반기까지 지금 올라가다가 이익의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도 이익 조정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익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도요. 한국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거 유틸리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 많이 이제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대부분 조금씩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기술주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있죠.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 커뮤니케이션들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있고 요거는 14.2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앞서는 이익을 얘기한 거고 지금 이 그래프는 이익과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요 파란색 요걸 보시면 되죠. 파란색 이익을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이 2016년 1분기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다? 지금 현재 이거. 지금 이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여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두 자릿수를 하다가 지금 14.2% 떨어지다가 지금 보시면 떨어지고 있죠. 훅 떨어지죠. 2019년 훅 떨어지죠. 2019년 이번 훅 떨어지죠. 2019년 4분기에 다시 두 자릿수로 들어가죠. 두 자릿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020년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올해는 지금 눈높이가 지금 한 자릿수 계속 나온다.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작년에 눈높이 정도였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가장 큰 요인은 이거죠. 작년에 2018년에 가장 이렇게 좋았던 거는 뭡니까? 텍스 효과죠. 텍스 효과. 세금, 세제 지원, 세제 감면 이거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 기저효과다. 기저효과 플러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의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건 전 세계가 똑같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 다 영업이익 순이익 나오는데 이거다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수익만 나오는 건데요. 증가율만 나오는 거 아니고 똑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건 전망 앞으로 나오는 거 2017년, 18년, 19년, 20년, 19년 3분기, 4분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이 그림 보죠. 이 그림.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화면 저장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비슷한 흐름이 되겠고요. 왜 EX exclude 에너지를 많이 하냐면 에너지가 워낙 작년에 워낙 변동성 컸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우리 냉정하게 S&P 500의 전체 수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9년에 그러면 이건 1년간입니다. 1년간에 지금 섹터별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익의 증가가 어느 쪽이 좀 더 이익 증가가 높아지냐, 그리고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낮아지는 건데 이것도 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는 2019년의 이익을 1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10월 1일도 11.7% 똑같았는데 올해 1월에는 이걸 8.9%로 낮췄고요. 또 올해 지금 현재는 8.8% 또 낮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이익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작년 7월만 하더라도 2019년 S&P 500 이익이 10% 정도, 9.7%로 늘어날 걸 예상했는데, 그리고 10.2% 더 늘어날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7.3%였고, 올해 1월은 지금 6% 초반까지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래요. 늘 주식은 이익 전망이 높아가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굳이 따지자면 큰 차이가 없지만 유틸리티 정도 조금 더 높아졌죠. 4.8에서 5.4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 필수 소비재는 임의 소비재는 사실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이제 많이 꺾였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고요. 금융주는 여전히 9%대 수준 증가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재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 산업 소재주 부동산이 많이 좀 꺾여 있고요. 기술주도 실제로 보면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도 이거 작년에 꺾인 걸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눈높이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하는 것을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EPS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최근 한 달 동안입니다. 최근 4주. 4주의 변화율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은요, 전 세계 12개월, 향후 12개월의 주당 이익의 변화율을 전 세계는 마이너스 1.3%를 놓고 있는데요. 북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99%입니다. 북미가 마이너스 1.9%. 나와있죠? 아시아가 마이너스 1.0%, 남미, 중동.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면 북미가 큰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남미, 중동 아프리카가 이익 증가율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아시아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나쁘지만 북미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건데 왜냐하면 보시면 이거는 아시아 국가를 보면 인도 있죠. 인도는 작년에 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2.9% 한 달만 또 내려갔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이 좀 살아있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작년에 최악으로 가던 나라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회복되고 있고요. 문제는 반도체에 대한 집중이 큰 한국과 대만이 훅 꺾여 있어요. 두 개 다 대표적인 수출 지향적이고 역시 기술주, 특히 반도체에 대한 집중이 큰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이 훨씬 크죠. 한국이 7.7%.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전 대비 이익 전망이 12개월 이익 전망이 7.7%나 또 내려갔다는 겁니다. 대만도 5.4% 내려갔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대비 워낙 많이 펀더멘탈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작년 대비 좀 신뢰 회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사람들도 지금 분산 투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이머징 마켓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 중에서 세 번째가 삼성전자, 14번째 정도가 SK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도 안 좋고 아시아도 안 좋지만 특히 한국, 대만은 펀더멘탈로는 지금 볼 게 있다 없다?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만 봐서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갖고 가는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한국 시장이 워낙 저평가돼 있고 이머징 마켓이 저평가돼 있고 지금 남북미 문제, 북한 문과 특히 미국 문제 해결 이럴 와중에 한국의 저평가 해소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일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4분기 실적은요. 미국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시작했고요. 4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두 자리입니다. 올해 4분기 진행하고 있는 건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두 자리. 그러니까 영업이익 크게 줄죠. 삼성전자 쇼크 때문에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4분기 영업이익 전체가요. 대한민국이 36조 3,618억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3개월 전 추정치 대비 마이너스 20%, 한 달 전 추정 대비 12%.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세 달 전 생각했던 것보다 20%훅 적게 나왔고, 한 달 전에 생각하면 12%툭 떨어져갖고 지금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를 업종별로, 이거 한국만 보여드립니다. 업종별로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 4분기, 까만색이 1분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컨센서스가 바뀌고 있는지,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에서 나오는 earnings revisions란 매주 월요일날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전체입니다. 전체요. 문제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네. 네. 전체입니다. 전체요. 딱 보시면 살아있는 거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 그냥 대부분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쭉쭉쭉 내려가지고 다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근데 이제 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될 건 1분기죠. 까만 선. 1분기에서 조금 살아있는 거, 조금 그나마 살아있는 거 보겠습니다. 화학이 좀 살아있죠. 건설이 조금 살아있죠. 건설 살아있죠. 네, 조선이 조금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조선도 반대가 하지만 크게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는요.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먹고 사는 겁니다. 음식료 이런 것들 대부분이 해결되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화장품 이런 쪽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운송은 좀 조금 좋아지고 있네요. 이 정도 보고 있고요. 예. 다음은 건강관리, 이런 큰 의미가 없고, 은행은 꾸준합니다. 꾸준하지만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증권도 눈높이가 훅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 보험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네요. 보험. 소프트웨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유틸리티 좀 막한 버티고 있죠. 통신 서비스 버티고 있죠. 예. 통신 서비스 좋아진다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분위기네요. 반도체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하드웨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은행, 보험,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건설, 조선, 필수 소비재, 운송 이 정도. 즉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제조업은 지금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니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펀더멘탈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가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펀더멘탈을 보선 대형주는 큰 시가총액 상위 주식, 우리나라 수출을 끌고 가는 것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드린 또 하나의 트리거가 있는 거죠. 외국인 수급, 그리고 외국인은 이머징 마켓 대비 철저한 저평가,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밀려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거를 2018년 4분기, 그리고 2019년 1분기,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것들, 2019년, 그런 것들에 대한 한 달 전,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 한 달 전, 현재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이익 전망치 전체가 내려가고 있죠. 네, 전체가 내려가고 있고요. 2018년 4분기가 이렇게 내려갔고, 2019년 1분기는 또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련도로 말씀드리면, 미국, 한국 모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가셔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은 하반기 후 실적 증가, 특히 이제 3분기, 4분기에 좀 회복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다시 이익 증가가 두 자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EPS나 이런 걸 증가율은 여전히 그냥 플러스가 나고 워낙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한국은요, 주도업종 자체, 주도업 중에서 반도체 이익이 올해 40% 정도 조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보면 수출도 지표도 재미없고 모든 지표가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이다. 수급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해소가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큰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각종 테마주, 그것이 4차 산업이 됐건 수소가 됐건 모든 것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기에 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라는 거 확인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홍보 말씀드리겠는데요. goodeconomy.co.k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oodeconomy.co.kr.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여기는 대부분 유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는 것이 저희가 배당주 투자도 있겠고요. 2019년 전망해 놓은 자료도 있고요. 가격은 무슨 3, 4만 원짜리에서부터 10만 원 내외 있는 가격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 미국 주식을 위한 전문 투자자를 위한 초보부터 중급까지 한 강의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goodeconomy.co.kr에서 들어가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분기 실적, 한국과 미국의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